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당신이 내뱉은 말, 당신이 지은 표정, 당신이 선택한 행동들, 그 중에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이 옷을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까? 이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남들 다 가는 여행인데 나만 안 가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24시간 나를 찍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인생의 1순위가 되어버린 세상.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메뉴 사진을 찍고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인증샷을 남깁니다. 행복해 보이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행복할 시간은 없는 기이한 모순.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이라는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당신을 봅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고 말투는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이봐, 멍청한 녀석. 자네 행복의 90%가 남의 눈에 달려 있다니. 그게 노예가 아니고 뭔가 남들이 박수 쳐주면 웃고 남들이 욕하면 우는 꼴이라니. 자네 영혼은 자네 것이 아닌가.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이 진짜 배고픔이나 추위 때문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생겨난 병적인 허영심 때문이라고 일갈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을 헤집으며 내 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당신. 하지만 그곳은 당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옥죄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타인의 감옥을 부수러 갈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망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기준은 단 하나, 남들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어머, 살 빠지셨네요. 예뻐지셨어요. 라고 말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하고, 반대로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칙칙하네. 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우울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보고 혀를 찹니다. 자네는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자네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웃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가? 그들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알기에 무시할 걸세.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그와 다르지 않아.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말에는 그토록 휘둘립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사람들 또한 당신만큼이나 불완전하고 편협하고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뱉는 말은 깊은 고찰에서 나온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그날의 기분, 질투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순간적인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던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린다고 해서 창문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란 금방 터져버릴 비눗방울 같은 겁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손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 가벼운 비눗방울 하나에 당신의 그 묵직하고 소중한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까요? 왜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고 나서 몇 분 간격으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며 초조해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진단은 뼈 아픕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 즉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떳떳했는가? 나는 오늘 성장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남들이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치를 빌려와야 합니다. 명품 가방, 비싼 외제차, 대기업 명함, 화려한 인맥. 이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세상에 외칩니다. 제발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인정해줘.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긍심은 남들이 뭐라던 나는 나다라는 확신에서 오지만 허영심은 남들이 박수 쳐줘야만 나는 존재한다는 불안에서 옵니다. 당신이 남의 눈치를 볼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이렇게 고백하는 꼴입니다. 나는 나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남의 비위를 맞춥니다. 싫어도 웃고,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내 의견을 죽이고 상대에게 맞춥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존중해 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존중은커녕 그들은 당신을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사람을 얕잡아 보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을 어려워합니다. 세상은 관종에게 관심은 줄지언정 결코 존경은 주지 않습니다. 진짜 존경은 타인의 잣대를 거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당신의 일에 집중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들은 당신을 올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충격적인 비유로 우리를 꾸짖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에 너무나 비참하고 더러운 장소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 다이아몬드, 혹은 가장 아끼는 가족 사진, 당신은 그것들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아마 가장 튼튼한 금고나 집안 가장 깊숙하고 깨끗한 서랍, 혹은 내 지갑 안에 넣어둘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주머니나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과 자존감은 남들의 머릿속에 던져 넣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은 당신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은 온갖 시기, 질투, 오해, 편견, 그리고 본인들의 먹고 사는 걱정으로 가득 찬 난장판입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곳에 당신의 평판을 맡겨놓고 제발 그 안에서 내 행복이 안전하기를, 제발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다뇨. 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도박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공포에 시달립니다. 내가 오늘 발표를 망쳤어.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겠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수군거릴 거야. 이건 엄청난 자의식 과잉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야는 놀라울 정도로 좁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고통밖에 보지 못한다. 당신이 길에서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고 3초간 쳐다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너를 도는 순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하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넘어진 사실은 그들의 뇌세포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당신이 밤새 이불을 차며 괴로워하는 그 흑역사, 남들에겐 스쳐 지나가는 가십거리, 아니면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관객을 위해 혼자 무대 뒤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관객석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인생이라는 전쟁을 치르느라 바쁩니다. 비난만 무시할 게 아닙니다. 어쩌면 비난보다 더 위험한 것이 칭찬입니다. 타인의 칭찬은 대부분 예의상하는 빈말이거나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역시 자네밖에 없네, 일 처리가 깔끔해라고 치켜세울 때 그 말이 당신의 인격을 존중해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골치 아픈 일을 당신에게 떠넘기기 위한 밑밥일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그렇게 센스가 좋으세요. 이 달콤한 말들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한 사람은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을 겁니다. 타인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은 변덕스러운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을 띄워준 그 바람이 내일은 당신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돌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돛을 달고 인생을 항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멈추면 당신의 배도 멈추게 될 테니까요. 오직 스스로 내리는 냉정한 평가만이 당신을 진짜 목적지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이 유행했지요. 남들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는 그 위로가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술 더 뜹니다. 그는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수비적인 태도를 넘어 아예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라고 조언합니다. 저속한 인간들의 평가 따위에 내 귀한 감정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귀한 경멸입니다.
이건 오만함과는 다릅니다. 일종의 정신적 위생 관리입니다. 길을 가다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물아, 왜 거기에 있니? 라고 따지거나 오물을 치우려고 맨손으로 만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코를 막고 피해갑니다. 질 낮은 비난, 근거 없는 뒷담화, 수준 낮은 참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인생에 묻어서는 안 될 오물들입니다. 피해 가십시오. 남들이 뒤에서 당신을 욕하나요? 축하합니다. 그건 당신이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개는 달리는 마차를 보고 짖습니다. 멈춰 있는 마차에는 짖지 않죠. 뒤에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구나. 저들은 나를 따라잡지 못해서 화가 났구나. 생각하고 속도를 더 높이십시오. 물론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람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 명절 때 친척들의 오지랖,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의 은근한 무시. 피할 수 없다면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의 바른 무관심을 최고의 갑옷으로 꼽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사회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차단막을 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고막까지만 닿을 뿐, 내 마음의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상대방의 무례한 평가를 반사판처럼 튕겨내십시오. 누군가 너 요즘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공격하면 변명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고 영혼 없이 대답하십시오. 마치 벽하고 대화하듯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복수이자 당신을 지키는 가장 우아한 기술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주위의 허락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유튜버 한번 해볼까? 나 이직해볼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들이 그래 해봐 라고 해줘야 안심이 되니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다수결로 정하는 회의 안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견, 모든 혁신적인 삶은 미친 짓이라는 비웃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다수결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갈릴레오의 편이었죠. 남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그릇이 당신이라는 큰 바다를 담기에 너무 작을 뿐입니다. 간장 종지에 바닷물을 부으면 넘치는 게 당연합니다. 넘치는 물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들에게 이해받으려 구구절절 설명하는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가장 큰 적으로 주저없이 이것을 꼽았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절반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 라면은 꿀맛입니다. 배고픔을 채워주는 고마운 한 끼죠. 하지만 TV에서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 먹는 몇십만 원짜리 오마카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앞에 라면은 갑자기 초라하고 처량한 음식으로 변해버립니다. 라면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오직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비교는 일종의 정신적 자해입니다. 세상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운 좋은 사람이 무조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한다는 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며 나는 패배자야, 나는 부족해 라고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충분히 힘든데 왜 굳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그 속에 뛰어듭니까? 당신은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한정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들의 짝퉁이 되려고 하십니까? 남들이 명품을 든다고 나도 들어야 하고 남들이 골프를 친다고 나도 채를 잡아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개성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쳤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건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당신의 취향, 당신의 촌스러움, 당신의 느린 속도, 심지어 당신의 찌질함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고유한 재료입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장미가 되려 애쓰다 시들어버리는 잡초가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바위 틈에서도 끈질기게 피어나는 당당한 민들레가 되십시오. 그 생명력이야말로 그 어떤 장미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극장에서 관객석에 앉아있던 남들을 다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VIP석에 오직 당신 자신만을 앉히십시오. 오늘 하루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기를 했는가? 내가 내린 선택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세상 70억 인구가 당신을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평론가는 오직 당신 한 사람뿐이니까요. 남이 주는 별점 1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에게 별점 5점을 준다면 그 영화는 이미 명작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만약 그 대답 속에 김대리, 시어머니, 동창 친구들의 이름이 있었다면 이제 그 이름들을 하나씩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쓰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남들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매일 밤 베개에 머리를 뉘며 누구보다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열쇠는 이미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십시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지만 그만큼 상쾌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남들 비위 맞추느라 고단했던 당신의 깊은 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